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경의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사고들이 간혹 자주 일어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보험금 청구와 산재, 손해 사정에 대해서 전문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신 이사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경에 지금 사무장으로 있는 유기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업종에 지금 손해배상이나 그리고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네.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개인 손해보험을 많이 들고 나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사고의 유형, 혹시 한번 그 부분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물놀이 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레이크보드나 수상스키 이런 것들을 타고 처음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속도 조절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넘어지셔서 사고가 발생할 때 많이 다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 우리가 거기서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걸 많이 대여를 하는데, 그 대여를 할 때 운전을 잘 이제 미숙하게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치러 이제 동남아나 해외로 많이 가시는데, 그때 골프장에서 이제 퍼팅 연습을 이제 하시다가 아니면 경기 도중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치다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 때에 따른 사망 사고도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해외인데다가 사고까지 나면은 많이 당황하기 쉬울 텐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초동 대처를 좀 해야 되고, 특히 보험금 청구와 연계하여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요. 해외여행을 가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게 내가 가입한 담보가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후유장애나 사망, 기타 재물보험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험에서 담보를 많이 축소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없거나 아니면 매우 적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요즘에 3에서 100%까지 보상되는 그런 상품이 많은데요. 상해에 대해서 보통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적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가입할 때 한 1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데, 가장 핵심인 사망 후유장애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 보험 20만 원을 보장받으려고 2만 원, 3만 원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보험을 지금 본인이 가입하신지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대로라면 기본 여행자 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의 특약을 넣는 보험 상품을 따로 가입하시고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게, 혹시 상해나 심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그래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별도로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여행자 보험 들 때 특약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넣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짚어가지고 특약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보면 은행권에서도 우리가 환전을 할 때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보험사를 따로 선정을 해서 다이렉트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히 전문가를 통해서 만약 가입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얘기한 사망, 그리고 후유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보험, 재물보험에서도 우리가 배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배상보험까지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그런 보험료는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가족들이 간다면 3인에서 최대 5인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3, 4만 원대 그 정도에서 3억 가까이 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험을 꼭 필수적으로 또는 특약으로 들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뭐 수상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지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다든지 현지 병원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든지 또 최초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뭐 절차라든지 절차 시 유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안이 직접 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뭐 사고가 사망 사고이거나 아니면 단독 사고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때에서는 공안의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 각 기관에 그런 서류들을 요청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진단서 그리고 의무 기록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 의무 기록지가 사실상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초기에 내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이 나왔고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기왕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적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의무 기록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도 몰랐는데 의무 기록지에는 사고에 대한 내용과 기존의 기왕증이 네. 또 많이 적혀 있으면 네네.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불리해지니 분리라기보다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뭐 우울증 약을 먹었다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보험이 이제 새로 가입했을 때 왜 그런 거를 고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보험사에 타깃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항상 고지 의무를 많이 이제 보험자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나중에 의무 기록지에 들어갈 내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내용들은 굳이 그 사고 제공하지 당시에 않아도 되죠. 예, 네. 경황이 없으시니까 뭐 불필요한 말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초기 대응에 공안이라든지 사고 관련 행정 담당자 당국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기타 또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 사진이나 그런 증거물을 남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내 바퀴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내 과실이 어디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주변에 동영상을 요청을 하거나 주변에 사진을 찍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내가 그것까지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 나서 경황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을 꼭 해놓으시고 증거 보존을 해놓으시고 여차하면 대사관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관련된 증거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초 사고가 나면은 이제 현지 병원 가서 최소한 응급 처치는 받으실 텐데 그때는 병원 관련된 접수증이나 영수증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단서, 의무기록지에 포함된 수술기록지, 영상물 판독지 등 그리고 의사의 지시서가 있다면 의사 지시서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셨다면 입통원 확인서 등 최대한 병원에서 받아 오시면 좋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CD인데요. 영상물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상물에서 만약에 CT나 MRI 그리고 기타 뭐 혈액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기록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기록을 봐야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해외 사건, 사고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의뢰인들께서는 혹은 사고 나시면은 경황이 없으셔서 어떠한 서류를 챙겨야 될지 또 서류가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수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 서류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단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지에서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그 청구 절차라든지 청구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하고 나면 가장 먼저 큰 병원 가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진료과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습니다. 다시 또 검사를 하고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 부위가 잘 되었는지, 만약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수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게 되고, 그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또 지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검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고 해서 기간이 좀 지나봐야지 어떻게 뼈가 붓고 뼈가 인대가 파열된 부위가 어떻게 이제 신경 손상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한 후에 저희가 다시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나중에 돼선 후유장애 또다시 검사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당시에 이제 알지 못했던 후유장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 발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보험은 들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이 직접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바로 청구하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험사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금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적정성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나중에 돼서 신경손상이나 안에 내부적인 장기가 손상일 때에는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은 검사를 통해서 그 증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 골절이 된 경우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경추 골절을 입는 경우에는 어깨에서부터 그 밑에 신경까지 다 움직이지 못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지 우리가 다 따져본 다음에 이 신경 손상의 경우에 더 유리한지, 아니면 우리가 골절로 인해서 움직이는 가동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동범위에 대한 장애가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거를 보상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의사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배워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보험금 청구를 염두에 두고 어떠한 부분을 치료받는다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병명을 의사 선생님께 논의를 한다든지 부분도 같이 필요하고, 그때 이왕이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좀 자료 수집까지 단계에서 말씀 주셨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와 연락을 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따로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건을 해보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들 때랑 보험금 청구할 때랑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것도 나중에 많고, 왜 이런 걸 챙기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 나온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분 등, 사고는 이미 났는데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연계하여 보험금 청구 시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챙겨야 될 부분들 좀 말씀 주십시오. 최초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조사가 나오면 이제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병력이 무엇인지 뭐 그런 걸 묻는 경우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묻네요. 네, 우리가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번 사고와의 관계없는 것들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년 전에 무슨 암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그런 걸 토대로
실제로 보험 가입일이 언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묻게 되면서 보험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해지까지요. 네, 그게 이제 5년 이내의 경우라면 해지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 기한이 1년에서 3년인데 상해 네. 같은 경우도 뭐 3년이 됐는지 확인할 것이고, 질병 같은 경우 1년이 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거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 당시는 엄청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해외에다가 아까 놓친 자료들이 있다면은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그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 내지 아니면 기관 뭐 우리가 얘기한 뭐 경찰서의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에 대한 뭐 렌터카 같은 경우 렌터카 업체를 또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은 우리가 구할 거는 대사관뿐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최초의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 업체나 현지 네. 전문가와 연계하여서 네. 해당 자료들을 한국에 오셔서라도 받으실 수 있게 확보할 수 있게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마련해 놨으니 향후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좀 연락하셔가지고 저희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나 뭐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타까웠던 사건들 좀 피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대응이 제대로 안 돼서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 주시면 시청자들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주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나마 보셨던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의뢰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이제 떠나는 날서부터 그날 12시까지 자정까지 이렇게 기간을 해두었는데 우리가 연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연착되는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항에서 하루가 묶여서 호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날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는 날짜가 넘어서까지도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날짜가 넉넉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여행 일자만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시지 네. 뭐 굳이 기간을 확대해서 보험료를 더 네. 내가면서 가입은 안 하실 테니까. 불과 보험료 차이가 몇천 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었고, 근데 그게 넘어가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내가 집에 가는 그 기간까지, 시간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서 넉넉하게 보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특히 인적사고, 상해라든지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어떠한 서류 챙겨야 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특히 해당 보험들을 특약이든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멘트, 중요한 내용들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거는 여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 자료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요. 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서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담보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 해외여행 많이 나가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은 영상 제작하여서 또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